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 팀장입니다. 제 목소리는 많이 들으셨죠? 오늘 처음 뵙는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정골 화순으로 기농한 지 우리 4년차 되는 느낌표 있는 농부라고 합니다. 최균형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귀농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때 귀농 바람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농촌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또 도시 생활이 갈수록 이제 팍팍해지면서 미처 못 내려왔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농촌으로 내려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귀농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일반 시군에 문의하셔서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주 많은 정보들을 봐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귀농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고민들이 참 많을 건데, 그 많은 고민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이 풀이해주는 그런 방송, 그런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귀농한 이 두 분과 현장에서 여러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농부들을 만난 저의 경험까지 같이 더해서 정말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균형 농부님, 네. 예, 오늘 이야기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농 이렇게 하면 네. 무조건 망한다. 성공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망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귀농 관련해서 상당히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준비가 필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자, 사전에 그 두 분께 말씀을 드렸죠? 귀농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3가지. 꼭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인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자, 각자 한 분씩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최균형 농부님. 네. 첫째, 나홀로 귀농하지 마라. 두 번째, 본인이 기대치라고 생각하시면 좀 고려하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우리 장윤준 농부님. 첫 번째로는 농업 경영, 두 번째로는 농사와 작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준비,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저도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한다면 자본 문제, 이 부분만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근데 토론을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해요? 따라해 주세요. 선서. 나는 결코 삐지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 이제 손 내려주시고, 이제. 저희가 항상 알잖아요. 토론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얼굴 붉히고, 서로 이제 싸움 나고, 감정 상하고, 다시는 너랑 이야기 안 해. 항상 시작은 좋은데, 끝은 어지러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사는 이야기는 훨씬 편하게 본인이 생각한 바를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시고, 대신 이 자리 끝나고 나가실 때는 모든 감정을 다 묻어놓고 나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대놓고 이제 막 치열하게 치고 갈게요. 제가 뒤끝 없기로 유명한 농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왔던 주제들 가운데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최균형 농부님이 말씀하셨 나홀로 귀농하지 마라. 네. 이 부분부터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최근정 농부님께서 왜 이것을 먼저 첫 손에 꼽았는지 네.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혼자 이렇게 귀농하시면 농사일이 잘 안 됩니다. 사실 특히나 밭농사 같은 경우에 밭농사는 이제 둘이 하면 하다못해 비닐을 멀칭을 하더라도 비닐을 씌우더라도 한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삽으로 흙을 떠서 묻고 이렇게 동시에 가면 훨씬 일이 수월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면 이거 비닐을 자기가 먼저 끄집어 가야지, 또 이것도 흙 덮어야지, 일이 한 3배, 4배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말동무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자 옆에 말동무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옆에서 한마디 충고해주면 농사 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대신 이제 나홀로 귀농을 이렇게 원하신다면 기존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느 정도 농사를 일구고 계신다거나 이미 이제 농사질 땅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든든한 지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나홀로 귀농을 하셔도 충분한 또 그것도 가족과 협의가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밭농을 추천해요. 밭농이 뭐냐면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주말에 오셔서 농사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귀농하면 자기가 원하는 땅을 만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땅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저도 귀농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떤 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토양이나 위치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면 햇볕이 뜨는 방향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물은 깨끗한지 지하수가 깨끗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와서 이미 땅을 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려워요. 밭농 과정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좀 종합해서 듣고 경험치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조금씩 어울리고 그 마을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서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나홀로 귀농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셔서 네.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예. 저는 이제 약간 찬성하기도 하고 약간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찬성하는 부분은 혼자 하긴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농촌 일은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고요. 최소한 가족농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분명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족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과 부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교육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좋긴 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또 부모님이 예전에 짓던 농사나 농업 방식과 그다음에 귀농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서로 뭐 교육을 받고 뭐 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을 결합하는데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어떤 세대 격차나 농업에 관해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부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인 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해서 충분히 생계가 유지가 되고 괜찮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처음 귀농해가지고 우리 그래 이 정도 벌어서 먹고 살만해 라고 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올인보다는 오히려 부부가 오히려 그냥 다른 일을 하더라도 생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농사 말고 이런 게 있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귀농을 하면서 저는 이제 농사를 짓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본인이 원했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제가 원했던 귀농을 하고 아내는 또 본인이 원하는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꼭 부부 간에 이제 올인하지 않아도 이제 되는 상황이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귀농하시는 것도.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 상황은 이제 나홀로 귀농이 됐잖아요. 네. 근데 밭농을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저는 일단 농사일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 부부랑 같이 하다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사실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농사하면서
제가 농사 외적으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전업농에서 좀 반농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제 입장 같은 경우는. 농사만 저 혼자 와서 버는 것은 제 경험상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하면서 좀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 배운 것들을 좀 나눔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적극적이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귀농한다는 게 혼자 생각해서 혼자 내려와서 막상 접해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처음엔 그리고 또 내려와서 땅부터 사고 뭐부터 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면 막상 시간이 지나 보면 준비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렇죠. 예,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수업료라고 하잖아요. 예, 수업료를 얼추 비싸게 이제 치르는 거죠.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수업료도 적게 치르고 예, 본인의 적성도 맞는지도 확인도 하고 네. 그러려면 반농 그러니까 먼저 내려와서 바로 이제 전업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네. 미리 좀 경험하고 네.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예. 한여름에 등짝이 따끈따끈할 때 풀도 뽑아보고 그래 봐야 됩니다. 사우나도 하고. 예. 자,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준비 기간으로 굳이 하자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준비 기간으로 찾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2, 3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재밌습니다. 농사가 즐겁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 직업으로 바꿨을 때를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귀촌은 말 그대로 힐링이라면 힐링 쪽에 가깝다면 귀농은 직업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경영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귀촌은 이제 남은 삶의 여유를 즐기는 거고, 귀농에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제는 우리 귀촌도 아니고 또 귀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귀농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균영 농부님은 귀농할 때 이왕이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이항에 내려오실 때 충분히 농업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알아보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네. 시간을 갖도록 반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어이,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잠깐 너무 정리를 잘해주시죠. 그것도 못하면 나가 죽어야 돼. 아무나 가운데 앉는 게 아니구만요. 잘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당연합니다.